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택시 운전자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대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전망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 합의를 이룬 전남대병원과 시립요양병원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일부 접종자들이 반가움을 나눈 반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첫날, 지인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점심 식사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명을 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모인 시민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코로나19로 뺏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2차 백신까지 다 맞았지만은 모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덟이 만나니까 지금 앞으로 내년 계획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좋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 데 반해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 광산구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를 담당한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30여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4일 만에 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확산의 고비라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일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도 신청이 시작됐는데 큰 혼란이 없었던 현장과 달리 신청자가 몰리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한때 접속에 차질이 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순천과 광양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광양의 모든 학교들에 이어 일대 학원들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4일간 2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광양의 한 중학교. 지난 4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2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해당 학교는 곧바로 등교 수업을 중지했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순천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주말에만 30명이 넘는 학생 확진자가 나왔지만 델타 변이 감염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기 감염 여파로 어제 광양의 한 선별검사소 앞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526명을 검사하였습니다만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고3을 제외한 광양 지역 모든 초중고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학원들도 일주일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확진 지역만 선별적으로 등교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타 지역은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감염 사례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전면 등교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상황에 따라 광양의 모든 학교나 광양읍 주민 4만 8천여 명에 대해서도 코로나 전수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가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 합의를 이룬 일부 병원의 의료진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광주 제1, 2 시립요양병원의 노동자들이 병원 측과 임금 인상, 인력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로 돌아갑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 지부 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파업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 시기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절기답게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가을 기온이 물씬 느껴지시죠? 오늘도 종일 흐린 가운데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5에서 30mm가량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평과 영광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돌풍이 불 수도 있어서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지만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처벌 수준을 높이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택시기사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결국 사고를 내 3명이 다쳤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반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 캄캄한 새벽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중앙선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합니다. 역주행한다. 이 차량을 수상히 여긴 한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하며 15분간 추격합니다. 음주예요, 음주. 흰색이요, 흰색. 네. 막다른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다가가는데 멈춰선 택시를 들이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미 얼굴로 표정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눈도 다 풀려 있었고 계속 뭐가 막 불안한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체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해 차량의 전면부도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주차장에서 달아난 운전자는 약 800m가량을 내달리다가 바로 이곳 고가도로 아래 지점에서 추가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드라마의 학동 사구역 붕괴 사고 장면을 사용한 SBS와 제작진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입장문에서 붕괴 사고 현장 영상을 드라마에 사용한 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광주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하던 70대가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쯤 여수시 돌산읍에서 벌초하던 70살 A씨가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벌쏘임 사고만 5,600여 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00여 건이 추석 전 30일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전 드라마가 가능할지 전망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충청권에서 민주당원들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직력에 기대를 걸었던 이낙연 후보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놓고는 친문 세력이 지지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의외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 내의 기반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리를 하도 크게 내니까 강성 당원들이 과다 대표됐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고. 다음 관심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1차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표심이 드러나는 1차 슈퍼위크에서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격차가 좁혀질지 여부입니다. 그 전까지 뭔가 반전을 이룰 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 여기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판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가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진보 진영으로 묶일 일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의당이 국민의 불평등과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버스 정류장에 에어 커튼과 온열 의자를 설치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시민권익위는 시민 제안 가운데 정류장에 폭염과 한파 대비 시설을 설치하라는 제안을 포함해 수어교육원 설립, 방직공장 부지개발 공론화 등 5건을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정책 개선을 권고받은 광주시는 30일 이내 실행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 사항을 온라인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 공개해야 합니다. 해마다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타적 유출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전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 잔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58%에 달했지만 2년 만에 39%까지 줄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지역 대학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손실은 물론 인구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지역대학 총장들과 상생 협약을 가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4차 혁명 시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이 데이터 센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담 조직 신설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여수 경도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경도 개발 계획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관련 대책은 없는 것인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전남 교육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잇따르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매우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전남 지역 독립운동 미서운자 발굴과 서운 신청 사업을 3.1운동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무상복지가 확산하면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하는 시군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광양과 순천에서 먼저 시작돼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내년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군이 지난 2013년 학생과 어르신 무료 버스를 도입한 이후 버스와 택시, 여객선 등 지역 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무상교통복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지난 2018년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중고생 100원 버스를 도입한 광양시의 경우 시행 초기 학생들의 버스 이용률이 2.5배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해 내년도 본 예산에서 최대 7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수 지역의 청소년 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220만 건, 2019년에는 266만 건이었으며 학생들에게 1,200원이라는 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에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수시가 최근 SNS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응답자의 69%가 100원 버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비 부담 절감을 통해서 가게 경제를 좀 지원해주고 청소년 100원 버스를 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제안해온 지역 시민단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공영화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고 다양한 보편 복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배역버스 같이 보편적 복지는 정지요건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기대한 시민들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할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국적인 복지 시책의 확산 추세에 맞춰 여수시가 지역 시민단체의 오랜 제언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지원자는 1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모두 14,500여 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270여 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의 증가는 약대 모집 신설과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 실시에 따른 수능 최저 등급 필요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나주의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번 절차는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행정 절차의 핵심입니다. 부영주택은 잔여 부지에 5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협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10월 중에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역사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수익 사업은 보장하되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의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영구 용역 보고회가 다시 열립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이 기금 조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관계기관인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당초 공청회는 지난 7월 30일 열리기로 했지만 기금 규모 등의 이견을 나타낸 전남도와 나주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